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야구가 있는 월요일이라 저희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함께할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권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그리고 류선규 전 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신인 드래프트 특집도 했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하필 지난주 추석이었는데 좀 연휴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요? 얼굴이 조금 커지신 것 같기도 한데 세 분. 보름달 됐나요? 저는 확실히 커졌어요. 많이 먹었어요. 저 얼굴이 볼살이 조금 확실히 올라왔어요. 아이들과 조촐하게 추석 명절 잘 보냈죠.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기아의 우승, 정규리그 우승도 있었고 또 끝난 뒤에 NC의 강인구 감독 교체도 있었고 이 기자들이 연휴 기간 끝나고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비하인드 신인 드래프트 특집 보면서 잘 쉬었습니다. 저한테 네. 또 메시지도 보내시고. 네네. 근데 자리가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어떤 분인지 힌트 좀 주세요, 위원님. 최근에서야 저도 좀 알게 됐고 좀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근데 지난번 그 우정인 불백명이 특집 할 때도 박정원 위원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또 나온 거 보면은 박정원 위원님만 소화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젊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네. 엠스플의 유일한 MG 해설위원이시잖아요. 저는 MZ 세대예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구 버추얼 유튜버이자 기아 팬인 사이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버추얼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다라고 합니다. TV 화면 안에 들어간다고 네모가 아니야, 지민아. 야구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나가서 커널을 따라고. 내가 다 커가지고 이걸 왜 공 하나하나에 이렇게 울고 웃어야 돼? 빈번득해야 돼, 빈번득. 이게 뭐야? 엄마,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기아 팬이고 수피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하인드 정말 혁신적인 프로그램 아닌가요, 기자님? 가장 궁금했던 게 혹시 정체를 알 수 있을까라고 저는 했는데 오실 줄 알았어요. 오셔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 이렇게 그래요? 안 나와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이 컨셉에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역시. 네. 사이다님도 근데 이런 녹화는 또 처음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이런 게 처음이라서 처음에 너무 놀라고 감사하기도 했고 생소하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가도 되는 자리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비하인드 여신을 뵙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요. 버추얼하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 팬이라서 열심히 참여해보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이다님의 야구사랑 야구력이 얼마나 깊은지 저희가 몇 가지 어록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세 분 여기서 좀 공감되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 단어 중에 야구하기 싫으면 커말 자격증을 따라. 이 커말 자격증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커말 자격증을 땄는데 20년 전. 그리고 지금은 커말 자격증이 그렇게 인기 있는 자격증이 아닌 것 같은데 20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30대입니다. 30살. 이렇게 또 기자로서 한 가지를 얻어내시네요. 역시 회장님. 단장님은 공감되는 말 있으셨나요? 저는 기아를 좋아하는 내가 싫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올해 이게 얘기 아니죠? 작년 언제 얘기죠? 작년 얘기, 작년이에요. 그렇죠. 올해 이 발언을 했으면 정규 시즌 우승팀을 갖고 이러면 나머지 9개 팀 팬들은 어쩌라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는 기아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승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팬들이 그렇잖아요. 올해 우승을 못하면 너희는 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원기옥을 못 해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기아 선수들에게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염치 없지만 해줘 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어록 있으면 원래 텐션대로 딱 질러주실 수 있나요? 올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펜 이슈가 조금 너무 마음이 아팠어가지고 아니 공을 던지라고 하는데 경기를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이다님의 거침없는 이 텐션과 입담을 보니까요. 오늘 비하인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사이다님과 어떤 이야기 나눌지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사이다가 뽑은 기아 우승 키워드, 남은 시즌 관전 포인트, 프리미어 12 최종 엔트리 예상. 첫 번째 주제는
사이다가 뽑은 기아 우승 키워드입니다. 먼저 저희가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사이다님은 언제부터 기아 팬이 되신 건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모태 기아 느낌이기는 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전부 다 기아 팬이셔서 어릴 때 과자를 먹으면 너는 해태를 먹어야 한다부터 그냥 저녁을 먹을 때마다 계속 기아 야구를 틀어주셨고 약간 어른들이 이제 맥주를 할 때도 맥주는 오비는 안 된다. 우리 라이벌이다.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기아 팬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찐팬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기아의 찐팬 사이다가 뽑은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김도영, 부상, 투수, 외인, 신임 감독, 2위만 팬다. 가장 먼저 김도영. 이제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빼면 이 기아의 우승을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팬 입장에선 정말 도영아, 너 땜시 살아야 이거를 1년 내내 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작년부터 니 땜시 살아야 라고 얘기하면서 봤었는데 지금은 KBO 국내 타자 최초로 40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그냥 최근에 기아의 그 슈퍼스타 그 자체죠. 그리고 슈퍼스타는 안티팬과 팬을 미치게 만든다는데 딱 제가 올해 정말 김도영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수비 실책과 홈런 칠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그런데 니 땜시 죽겠다 약간 딱 이런 마음입니다. 게다가 초반에는 좀 부진했었잖아요, 시즌 초에. 근데 맞습니다. 그때 우리 김민환 PD님이 비하인드 나와서 30, 60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저도 이제 방에서 팬들이랑 도영이가 올해 30 노려볼 만하지 않나?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이거 완전 희망회로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60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60을 하려다가 도루사라던가 많은 그 실수를 할 것 같아서 60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없으면 착실히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김도영 선수가 진짜 활약이 컸는데 기아 올 시즌 우승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보시나요? 정말 대단한 시즌 보내고 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이제 WAR이 이제 7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7승을 가까이 했다는 건데 저는 10승 이상은 무난히 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김도영 선수보다는 웬만하면 다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자존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김도영 선수가 잘하니까 응원은 하기도 하지만 나도 이대로 뒤처질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선수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시너지가 나면서 공격력이 정말 한 번에 폭발하는 상황을 김도영 선수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저는 그 선배들 중에서 박찬호 선수가 가장 자극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 박찬호 선수 기록 좋잖아요. 네. 골든글러브 유력한 후보고. 좋은 자극이 되어줬네요, 네네, 팀에. 네. 사이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지막에 박찬호 선수가 가장 많은 자극을 받지 않았나. 기아 타이거즈 자체 콘텐츠 유튜브를 보면은 김도영 선수가 막 홈런을 못 친다라면서 장난으로 이제 박찬호 선수랑 형 동생으로 티격태격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 이후로 박찬호 선수가 후반기에 홈런을 실제적으로 많이 쳤잖아요. 평균 본인 스텝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덧붙이면 김도영 선수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결승타인데요. 김도영 선수가 올해 결승타가 총 13개입니다. 리그에서 탑10 안에 들어있는 수치인데 그냥도 잘 치는데 득점권에서도 상당히 잘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다님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김도영의 장면들 중에서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로 홈런을 쳤던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팀에 말로 홈런이 없었었고 그때도 너무 좋았고 근데 못 걷겠어요. 어떡하지? 내추럴 사이클링도 너무 좋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죠? 진짜 저희도 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이제 김도영 선수 4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이 중에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시나요? 부상과 투수가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네. 전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아가 역대급 부상이거든요. 특히 선발 투수가 개막전 기준으로 5명 중에 양현종 선수만 생존했고 다 부상. 네 명은 거의 시즌 아웃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극복한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아 선수단한테 박수를 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선수들이 계속 줄줄이 이탈을 할 때 사이다님은 팬으로서 어떠셨나요?
신이 버렸나? 우리 올해 우승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 따라줄 수가 있지? 올해 초부터 사실 모든 팀이 부상 이슈에서 자유롭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래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부터 나성범 선수 부상, 다음에 최영우 선수 부상, 그 다음에 투수도 지금 양현종 선수 빼고는 살아남은 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대체 선발로 올라온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그 위기를 잘 버텨낸 게 저는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기아처럼 이렇게 투수력이 약한 팀이 계속 이렇게 잘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발언을 비하인드에서 하신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뭐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아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 뭘까요? 저는 팀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팀 케미나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닌가. 지금은 기아는 선수들이 먼저 캠프 때부터 올해 우승을 하자. 특히 이범호 감독이 이제 선임하고 나서 감독님한테 우승 꼭 안겨드릴게요라고 했고요. 또 시즌 중반 이후에는 심작 단장에게 선수들이 자 우리 우승 준비 다 됐습니다. 보너스 많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선수들이 뭔가 지금 딱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팀을 지탱하고 올해 정규리그 우승까지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세영 기자님이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외인 키워드가 좀 눈에 띄는데요. 우승과는 좀 거리가 있는 키워드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의외라고 보는데 시즌 초반에 리그 최강 외인으로 꼽혔던 그 2명이 다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대체 외인도 3번이나 데리고 오고. 그래서 사실 팬 체감상 헤즐베이커와 작년 산체스 이후로 이렇게 외인이 다사다난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 교체설 많이 나왔었잖아요. 팬들 입장은 그거죠. 아니 우리가 라인업을 봐야 되는데 오늘 날씨를 봐야 되냐. 여름 되면 저런다고 했는데 지금 양용 여름이 아니라 음력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가을 야구는 가을인데 추우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도 내년 시즌 재계약은 일단 조금 얌체 같지만 가을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성적만 보면 아쉬운데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더 좋은 외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1루 거포 외인을 원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많은데 기아 타이거즈 뎁스상 외야가 되는 외인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다. 이것보다 좋은 외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일단은 한 번 더 아름다운 동행으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잘해준다면 가을에. 사이다님이 계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계절에 약간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프런트의 그런 공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부상 선수가 올 때마다 재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또 소크라테스 선수는 기다렸어요. 결국은 우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좀 잘 맞아 떨어진 올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가 아닌가 싶어요. 가을엔 추워지거든요, 다시. 가을에 괜찮을까요, 사이다님? 괜찮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내년에도 함께 하려면 키스씨 제발. 아, 말에 뼈가 있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새로운 외인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지 아예 심재학 단장님께 다이렉트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양아치 마인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프고 잘하고 날씨 안 타고 시즌 초부터 쭉 잘해주고 워클식 좋은 선수로 너무 도둑눈 심보인가요? 아, 근데 또 심재학 단장님께서 저희 방송 항상 보신다고 하던데 보고 계시면 또 응답해 주시면 어떨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은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단연 이범호 신임 감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캠프 중에 갑자기 감독 선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이범호 감독이 어떨 때는 형님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감독이었다가 정말 그 중간쯤을 조절을 정말 잘 했던 것 같고 초보 감독답지 않게 선수 기용, 뚝심 있는 그런 선수 기용이나 경기 중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필 같은 걸 할 때는 정말 베테랑 감독처럼 강하게 어필하면서 올 시즌 그 기아의 정규리그 우승에는 사실 이범호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범호 감독의 공이 크다. 그럼요. 그 사이다님은 이 신임 감독이라는 키워드를 뽑으셨을 때 좀 비슷한 의미로 뽑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독 부임 때부터 굉장히 핫했잖아요. 아무래도 전임 감독분이 이슈가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또 타이거즈 팬들이 너무 사랑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수가 감독으로 오면은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마음도 너무 크단 말이죠. 감독이라는 자리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보니까 올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근데 또 이제 팬으로서 즐거웠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이 기아라는 팀에 대해서 화도 많이 나셨었잖아요, 시즌 동안. 그러면 이번 네. 감독에게 좀 이렇게 고마웠던 거랑 좀 이거 아쉬웠다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게 못 보고 아무래도 저희가 좋아하는 팀은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팬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니 왜 계속 타격이 안 되는 사람을 중심에 넣으셨지? 라는 이 의문이 너무 있었어요. 내가 예를 모르는 들면- 큰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성 선수라 정말 선수가 계속 이제 있어가지고 아니 타격이 안 올라오는데 그냥 감을 주는 건 좋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큰 뜻이 있겠지만 한 경기를 보는 내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했다. 그때는 그러면 네. 좀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유동성 있는 라인업 변경도 너무 좋았고요. 박찬호 선수가 9번으로 갔다가 또 테이블 세터로 갔다가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1루를 저희가 되게 유동성 있게 썼잖아요. 변우혁 선수가 쓰기도 하고 이우성 선수가 쓰기도 하고 신임 감독으로서 이범호 감독의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팬으로서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후하시네요, 실책 생각보다. 1, 2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스포츠는 뭐니 해도 결과잖아요. 저희 그래도 7년 만에 정규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9점 드립니다. 그리고 컷이 우승하면 9.9점 드리겠습니다. 0.1점은요? 그거는 아직 실책 1위는 저희가 너무 지울 수 불명예스럽기 없는 때문에 기록이기 네. 마지막 키워드 2위만 팬다. 사이다님 보시기에 기아가 이렇게 유독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야구는 절대적 강자랑 절대적 약자가 없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푸르꾸다, 바빕신이 도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너무 좀 궁금합니다. 3월, 4월, 5월 이때까지는 우연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팀하고의 전적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게. 근데 이 6월, 7월 가면서 이제 호랑이 꼬리 잡기의 조주라는 게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위원님 선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자신감이 생기나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의식은 하진 않아요. 야, 오늘 2위랑 하니까 3위랑 하니까 오늘 뭐 이겨보자. 이건 아니에요. 우연히 한두 번씩 겹치면 그게 이제 필연 이런 식으로 되듯이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강팀이랑 할 때마다 조금 더 경기력이 선수들도 모르게 우연찮게 좀 잘 나왔다. 하지만 2위 팀들에겐 이렇게 강했던 기아가 좀 고전하는 그런 팀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롯데만 만나면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꾸 패를 했는데 롯데전 볼 때는 사이다님도 진짜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롯데요? 롯데 자이언츠. 그쵸. 저는 정말 롯데랑 경기 날이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야구가 끝까지 모르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나? 우리가 14점을 냈는데? 어떻게 그걸 무승부로 끝내지? 어떡해! 그나마 가장 최근 롯데전을 이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고요. 시즌 마지막 롯데전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도 롯데지만 7월 31일 경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경기였는지? 그 야구 6시 반에 시작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야,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보자 하다가 박정우 선수가 투수로 나올 때는 이럴 거면은 우리 뭐 나성범도 한번 투수로 써보자 이러면서 그냥 해탈해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다님이요. 좋은 키워드 많이 뽑아주셨는데요. 혹시 세 분 중에서 여기에 또 기아 타이거즈 키워드 이거 좀 추가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전 베테랑을 넣고 싶어요. 베테랑? 네. 역시. 기아가 올해 여러 가지의 그 악재를 다 극복한 거는 베테랑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팬으로서 사이다님도 그렇고 다른 이제 들어오는 팬들도 그렇고 이 기아라는 팀의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막 사실 요즘 밈이 하나 생겼잖아요. 아버지 날지 마 최영우 이러면서 정말 김선빈도 이제 작은 거인 김선빈 주장이었잖아요.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매직 넘버가 되게 중요할 때 살아나면서 김선빈 선수도 너무 후반에 잘해줬고 양현종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약간
양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수가 1년 내내 잘하는 건 사실 사이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안한데 좀만 더 해줘. 너는 부진하면 안 돼. 조금만 더 해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낙지맛 최영호라는 게 밈이 진짜 많이 돌았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사이다님도 또 그 나이에 대해서 어록을 남기셨던데 얘들아, 우리가 이틀씩만 일찍 죽고 나이를 최영우한테 줄까? 이틀 더 살아야 되는 사람. 솔직히 사람이 어떻게 젊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시청자분들이 한 600명 정도 계셨는데 딱 이틀씩만 더 빨리 죽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펀딩 개념으로 최영우 선수한테 우리 나이를 좀 주자. 우리 젊음을 좀 주자. 그래서 그치. 이틀 더 살고 싶은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광기라고 사람들이 진짜 광기네요, 제가 봐도. 죄송한데. 그러면 1200일이니까 꽤 몇 년 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재밌게 들으면서 박정건 의원을 보게 됐어요. 왜요? 박정건 의원하고 저기 최영호 선수하고 던지고 1년 선후배 사이잖아요. 아, 2년이에요, 2년. 2년인가요? 아, 2년이구나. 그럼 박정건 위원도 저렇게 1200일 주면은 더 야구할 수 있었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이제 준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600 우리가 한 2주씩 나눠가질게요. 저희가 위원님 위해서라면. 저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 기아는 올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팀이다. 상식이 통하지 상식 않는. 파괴. 일단 첫 번째가 외국인 투수의 도움 없이 우승을 못한다. 우승했죠. 수비 실책이 많으면 우승을 못한다. 우승했죠. 초보 감독님들 우승을 쉽지 않다 했는데 우승했죠. 이처럼 그러니까 올해 기아의 야구를 보면 이 상식 파괴의 우승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우주의 기운이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그 중요한 고비에 뭐 비도 와주시고. 근데 또 좀 아직 멀었지만 우리가 한국 시리즈 예측도 한번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팀이 올라와서 기아랑 맞붙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사실을 든 삼성입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부터 준비를 하니까 체력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을 거고 저번 주 기세가 꺾이나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삼성이 올라올 것 같고 크보 팬으로서 비수도권 팀 간의 시리즈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삼성이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다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될지. 4대2로 이기지 않을까요? 기아가. 4대 2요? 4대 0으로 이긴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도 컷인데. 그런데 또 4대 3으로 7경기를 다 하기에는 제 애간장이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재미를 조금만 더해서 4승 2패 정도로 우승하자. 이런 마음을 조금 넣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요거는 진짜 보완을 해야 삼성을 압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있으실까요? 당연히 수비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가을 야구는 이제 실책을 조금 줄여야지 어떻게 우승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규 우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 또 코칭 스태프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지만 그중에서도 꼭 언급하고 싶은 우승의 주역들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BVP에서 만나보시죠. 박정건 의원님은 최영호 선수를, 류선규 단장님은 양현종 선수, 그리고 사이다님은 김도영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 심재학 단장님을 뽑아주셨고요. 담당 PD님은 배동성을 뽑아주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정세영 기자님은 또 단장님을 뽑아주셨어요. 올해 이 심재학 단장과 기아 프런트의 이 기민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기아의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프런트의 최고의 덕목이 현장에서 선수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게 하는 이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봤을 때 올해 기아가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정면 돌파를 심재학 단장을 중심으로 해냈고요. 특히 이 네일 선수의 턱 관절 부상이 있었을 때 24시간 내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움직여서 병원을 수배하고 서울로 선수를 보내서 수술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뛸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여기에 뭐 외국인 선수 교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 선수를 요소요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우승팀에 필요한 단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10개 구단에서 심재학 단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다. 스토브리그만 단장의 시간이 아니고 시즌 때도 정규 시즌 때도 단장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열심히 움직인 단장이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네. 그런 대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담당 PD님 또 대동성을 외쳐주셨는데 네.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어요. 형이야. 형이 항상 말했지. 타자는 김도영, 투수는 양현종, 포수는 한준수, 투호는 기훈신, 동성중은 정혜영이라고. 이 선수들이 자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 몫을 해줘서 기아가 달릴 수 있었어. 대동성 렛츠고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한숨이 좀 나오거든요. 사이다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니 약간 좀 치사하지 않은가요? 한 명밖에 못 뽑았는데 5명을 뽑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역시 야구 명문 대동성고. 저는 착한 학연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동성 중까지 끌어들이는 건 조금 선을 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중은 넘어갔다. 동성중. 과연 기아가 통합 우승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는요. 남은 시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기아는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지만 다른 팀들은 아직도 순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팀별로 이제 5경기 내외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치열하다면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사이다님. 마지막 남은 숙제라고 하면 역시 김도영 선수의 40-40 기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쯤 될까요, 이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3경기 안에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팬들한테 자기가 삼진을 좀 먹어도 이해를 해달라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삼진을 당해도 이해해달라 그 인터뷰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그런 인터뷰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는 슈퍼스타로서의 자질이 있다.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 이제 40-40이 개인 기록이야라고 하지만 거기서 타격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은 그 김도영 선수가 가을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선수가 50-50을 달성을 최초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상대 팀에서도 그렇다고 이제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던데 김도영 선수도 KBO 리그에서 거르지 않고 좀 정면 돌파를 할까요? 정면 돌파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해주셨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제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멋지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 위원님 의견도 궁금해요, 이 부분은. 붙어야 될 상황에서 내가 피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같은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투수들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서 오히려 김도영 선수를 뭐 삼진으로 잡아내겠다라는 오히려 더 독한 마음으로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30때는 29홈런 이후에 좀 투수들이 좀 기피하는 게 좀 보였거든요. 저는 40홈런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홈런을 맞는 투수가 굳이 그걸 불명예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 홈런 맞으면 그 순간에 이 투수도 공중파에 나오잖아요. 아니 언제 공중파에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 지금은 선수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저 같으면 정면 승부합니다. 근데 좋은 걸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좋은 거죠. 리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정면 승부했다. 누가 욕을 하겠어요?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회장님이 뽑은 남은 시즌 관전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대기록들의 달성 여부, 김도영 선수의 40-40도 있지만 네. 이 외국인 타자들의 기록 도전도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 레이스 선수가 지금 200안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외국인 타자 중에 200안타를 돌파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3개에서 204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은 있는데 이 페이스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고 네. 여기에 NC의 데이비슨 선수가 지금 홈런이 45개인데요. 외국인 타자 최초로 50홈런을 돌파할지가 관심이 또 쏠립니다. 역대 외인 한 시즌, 단일 시즌 최다 홈런은 나바로 선수, 삼성에서 뛰었던 이 선수가 기록했던 48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뽑은 관전 포인트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4위, 5위 싸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 경기 후반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막판까지 봐야겠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4위, 5위는 어떤 팀이 될까요? 4위, 5위를 이거는 단장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어려운 걸 또 넘기네요. 네, 그래서 먼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지금 9월이에요.
역시 9월에 SSC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SSC는 SK 때부터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나락에 빠진다. 잘 아시잖아요? 나락까지. 9월부터 선선해지면서 저기 가을 정권하고 같이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9월만 놓고 보면 강팀의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KT하고 두 경기 다 잡은 게 크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제 이게 두산 LG전만 넘어가면 다음 경기들이 이제 순위 경쟁하고 상관없는 NC, 하나, 키움하고 경기가 4경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유리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SSC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KT 두 경기가 되게 커요. 사이다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두산이랑 SSG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 이야기할 때는 사이다님께 잠시 휴식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프리미어 12 최종 엔트리 예상입니다. 네, 11월에 프리미어 12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비 명단이 공개가 됐죠. 저희가 여기 함께 하신 세 분께 미리 엔트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먼저 선발부터 보겠습니다. 고영표, 손주영, 원태인, 곽빈 선수까지 세 분이 만장일치고요. 근데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때 활약 좋았는데 단장님 엔트리에서 빠졌거든요. 전적으로 부상. 그것 때문에 저는 뺐죠. 정상적이면 당연히 참가해야 될 선수인데 선수 본인이 지금 어깨 피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어 12 이 대회 때문에 무리해서 참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야구도 그렇고 한화 이글스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문동주 선수는 이 엔트리에 넣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근데 단장님께서 또 눈에 띄는 게 김서현 선수를 또 엔트리에. 세대 교체 개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대회가 젊은 선수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컨셉인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김서현 선수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런 개념으로 좀 넣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올 우리 대표팀의 일선발은 그럼 어떤 선수가 될까요? 제가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술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중일 감독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유중일 감독의 성향 이런 것도 봤을 때 문동주 선수가 있으면 문동주 선수는 무조건 일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유중일 감독은 에이스가 9위로 압박해야 된다라는 이 신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는 원태인 선수가 원태인 선수. 선택을 받을 것 같은데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 유중일 감독이 원태인 선수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원태인 선수가 될 것 같고 중남미 팀들이다. 그러면 고영표 선수 같은 케이스가 일선발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시안게임 때 문동주 다음으로 가장 이렇게 주목받았던 선수가 곽빈 선수였거든요.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9위로 압박할 수 있는 투수는 문동주 곽빈이었어요. 곽빈 선수를 일선발로 쓰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비하인드가 미는 최악의 국가대표 감독 박정권 위원님, 위원님은 일선발 누가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곽빈 선수가 좀 더 9위를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조금 더 그래도 곽빈 선수보다는 안정감에 있어서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무리는 그러면 누가 맡게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경합을 하게 되면 김태균 선수냐 박연영 선수냐 이 경합일 것 같은데 저는 김태균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일단 9위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볼끝의 묵직함 상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뭐 신인이지만 배짱도 두둑하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김태균 선수가 마무리를 꽤 차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영현 선수를 마무리로 쓸 가능성이 높다. 박영현 선수가 아시안게임 때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국가대표는 경험을 좀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영현 선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박영현 선수가 맞다고 봐요. 지금 안정감으로 따졌을 때는 박영현 선수가
가장 안정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정혜영 선수는요? 세이브 1인데. 저는 정혜영 선수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마무리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팀이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좀 자신 있게 믿고 내보냈을 카드로 한 뭐 6, 7회, 7, 8회 초반에 좀 승부를 거는 카드로 유종일 감독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수 이야기 나눠봤고요. 타자는요, 저희가 베스트 라인업을 짜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차기 국대 감독을 노리시는 박정권 위원님의 베스트 라인업 만나보시죠. 지명 타자가 노시원 선수예요. 이게 아마 3루수 김도영 선수가 막강한 상황에서 타선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겠죠? 올 시즌 노시환 선수가 사실 작년 시즌보다는 그래도 좀 부진을 했단 말이에요. 노시환 선수는 조금 더 타격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지명타자를 해놓은 거고요. 저는 2루에 이제 송성문 선수를 넣어놨습니다. 이유는 송성문 선수도 2루와 1루까지 그리고 3루까지 겸업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사실 그리고 타격감은 지금 이 대표팀 안에서도 거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를 넣어놨고요. 사실 포지션 문제가 가장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호흡을 잘 맞추면 충분히 이렇게 내야에서 이런 포메이션이나 그런 작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송성문 선수를 이루수로 쓸 가능성은 높지 않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유중일 감독 입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루를 최근에 많이 안 봤는데 송성문 선수를 이루로 쓰기는 좀 어려울 거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박성환하고 박찬호하고 유격수하고 이루를 이렇게 같이 보는 포메이션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다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여기 이제 저도 그 호흡을 지금 맞추는 기간에 아마 두루두루 그런 훈련을 할 거라고 있을 봐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루수 자원으로 고승민 선수를 좀 넣었거든요. 고승민 선수가 우리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런도 최근에 두 자릿수를 넘근히 때려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비잖아요. 네. 지금 지금 이 이루수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 수비인이 가장 많다는 점 이게 크게 어필될 것 같고 그 김태형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고승민 선수가 수비 실력 하나만 따놓고 봤을 때 10개 구단 가운데 자기가 톱클래스 수준이던 것 같다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이게 다른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좀 들어봐도 코치들도 고승민 선수의 이 수비 실력 얘기했고 유진일 감독이 이 수비에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김태형 감독의 의견이나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서 고승민 선수가 좀 발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중일 감독의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 신민재 선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민재 같은 선수가 들어가면 저 김지찬 선수하고 같이 빠른 야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야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핫 부분에서. 네. 그리고 역시 가장 핫한 건 또 김도영 선수인데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팬들이 또 뭐 지명타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삼루수 얘기도 나오는데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도영 선수가 실책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에러가 많다라고 해서 꼭 뭐 국제대회 나가서 에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애초부터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대표팀의 최종 목표는 2028년 LA 올림픽입니다. 김도영 선수를 지금 여기서 3루 자리인데 여기서 빼버리면 향후 이 플랜도 맞지도 않고요. 결국 선수 본인이 국제대회에서 국제대회 3루수 김도영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지금 대한민국 그 야구 대표팀이 이번 프리미어 12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를 지명타자로 돌리는 거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비만 놓고 봤을 때 3루수의 김도영, 문보경, 노시환 3명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수비가 김도영 선수가 제일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수비도 제일 낫고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거면은 김도영 선수를 과감하게 유격수로 써보는 것도 해볼만 하다, 이 대회에서는. 이 대회가 목표나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해서 진짜 이제 한국 야구가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유격수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네, 과연 그러면 저희가 예상한 엔트리와 최종 엔트리가 일치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코너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시즌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골든글러브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인공은요. 오스틴 대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오늘 계속 어렵네요. 지금. 오스틴 선수와 데이비슨 선수. 와, 이게 보니까 홈런 왕이랑 타점 왕이 맞붙은 것 같아요. 이제 홈런은 데이비슨 선수가 앞서 있고 타율과 타점은 오스틴 선수가 좀 더 앞서 있는데 일루수 출신이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루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일단 장타력이죠. 일단 그리고 장타력? 장타력 외에 타석에 섰을 때만으로 상대 투수를 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압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선수 모두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활약이면 내년에 볼 수 있겠죠, 단장님? 구단이 이제 무릎 꿇고 재계약해야죠. 그래서 여권 뺏어야 될 수준? 여권 뺏어야 두세 되는 발로나? 선수들이죠. 네. 그러면 바로 선택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표권이 있다면 오스틴과 데이비슨 선수 어떤 선수에게 투표할까요? 저는 오스틴 선수에게 표를 좀 행사하고 싶은데요. 일단 WAR 측면 요즘 기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WAR에서 좀 앞서 있고 거기에 이제 오스틴 선수가 타점이 좀 많고 클러치에서 활약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팀 성적까지 고려를 한다면 오스틴 선수에게 좀 많은 표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홈런수 장타력 이러면 데이비슨 선수가 맞긴 하지만 득점권 타율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득점권 타율에서 월등하게 오스틴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가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죠. 데이비슨 선수가 50홈런을 해낸다면 그러면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 투표가 이제 타이틀 홀더 플러스 이제 대기록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표심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죠. 저는 투표권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스틴 선수를 선호해요. 제가 LG 구단이라면 KBO 리그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단연 계약도 해볼 만하다. 이 선수는 그만한 여러 가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투표인단이 299명이 박정건 위원이나 정세영 기자나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지금 뭐 득점권 타율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데이비슨의 가능성이 또 높다. 왜냐하면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왕이죠. 그리고 타율도 3할이에요. OPS가 우위죠. 홈런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가장 좀 눈에 가깝게 보일 수 있는 지표들이 데이비슨 선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슨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 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한데 만약에 오스틴 선수가 30홈런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확실히 데이비슨 쪽으로 넘어갔을 텐데 그래도 오스틴 선수 쪽으로는 조금 굳어질 것 같아요. 골든글러브는 현장에 취재오는 이 야구 기자들이 모두 투표해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기자들인데 요즘에 기자들이 이런 세부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스틴 선수가 아무래도 좀 많이 투표를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삼성의 구스타, 구자욱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나는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이야. 일단 개인적인 활약은 기대는 안 했어 사실. 팀이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내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알 것 같아. 봤어. 되게 기뻤던 것 같고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 그런 대선배님들의 이름에 함께 거론되는 게 너무 기뻤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몰랐던 거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팀을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잔소리하게 되는 선수는? 이재현? 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하는 행동이 귀여워. 뾰루퉁해 항상. 좀 더 밝게 했으면 좋겠어. 부심. 키가 제일 커. 레이스 선수가 더 클걸? 난 한국인이잖아. 둘 다 부끄럽긴 한데 부스타가 나은 것 같아. 여기는 삼성 라이온즈고 자욱 라이온즈는 될 수 없어. 헤어스타일 변화를 줄 생각이 없어. 머리 깎을 시간이 좀 더 쉴게. 선배님 이거 좀 사주세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건데 뭐 야구 잘하면 뭐 매일 사줄게. 고맙게 느껴져. 항상 감동적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 안녕.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감사해. 소중하고 고마워. 계속 응원해줘. 네, 이번 순서는 리그와 함께 최종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승부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전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저희가 한 경기만 예측하면 너무 쉽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담당 PD님 제외하고 저희가 전패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번 주 예측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신기일전을 해야 될 차례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1, 2위를 다투는 저와 단장님 사이에서 제가 역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나요, 단장님? 제가 지고 아나운서님이 이기면은 뒤바뀌더라고요. 그럼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글쎄 말이에요. 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하인드에 왔으면 승부 예측 시간은 절대 빠질 수 없거든요. 사이다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푹 쉬고 오셨는데 혹시 사이다님은 승부 예측 좀 잘하시나요? 저는 항상 머리와 가슴이 따로 가는 스타일이라서 머리로는 오늘 질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항상 기아를 찍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기대가 이 기대. 네, 그러면 이번 주는요. 누가 어떤 매치를 어떻게 예측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와, 모든 분들이요. 홈팀이 이긴다는 예측을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먼저 위원님, 어떻게 이렇게 KT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죠? KT 위즈가 지금 SSG에게 주말에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홈 경기의 이점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쿠에바스하고 김진욱 선수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꼭 이겨야 되는 경기, 그리고 쿠에바스 선수가 조금만 본인의 구위만 찾아주면 뭐 타력이야 괜찮기 때문에 충분하게 승리를 거둘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두산의 승리를 예측해 주신 정세영 기자님. 두산이 올해 NC와의 전적에서 압도하고 있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제가 이제 좀 여담으로 이 두산 쪽에 좀 이 선발 로테이션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비하인드에서 제가 두산을 담당하게 됐다는 거를. 그래서 누구를 찍을 거냐고 해서 예민해지네. 방송으로 확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일단 두산을 찍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류성규 단장님이 이제 LG와 SSG인데 SSG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죠.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네, 이게 마지막 승부에서 제가 감으로 찍었습니다. LG가 올해 이제 SSC 상대로 상대 전적이 10승 4패 1무로 압도했고, 선발도 LG는 임창규고 SSC는 앤더슨이 예정돼 있어요. LG 선발 임창규는 SSC한테 ERA가 1.38, 아주 엄청 잘했죠. 근데 반면 앤더슨은 그러니까 홈에서 하잖아요. 홈에서 ERA가 5.24, 홈런을 8개를 맞아서 안 좋아요. 게다가 4일 쉬고 5일째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좀 마이너스가 큰 상황인데, 여러 면에서 지금 LG가 우위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의 감을 믿겠습니다. 역배로 가겠습니다. 정배로 가면 LG인데 누가 봐도 제가 이제 아쉬운 말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이 안정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저 SSC 걸겠습니다. SSC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장님하고 오래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한숨 많이 쉬는 건 처음 봤어요. 마지막이니까요. 네, 이거에 따라서 뒤집힐 수 진짜.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어려워요. 그럼 제 거 들어보기 전에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사이다님의 승부 예측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과 기아전 예측해 주셨고요. 기아에 걸어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머리와 가슴 중에 이 머리도 따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머리도 사실은 살짝 기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나. 일단은 저희도 홈 경기고, 그리고 삼성 상대로 상대 전적이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아 승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PD님이 오늘 또 등판해 주셨어요. 수요일 롯데 기아전을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형이야. 벌써 시즌 마지막 예측이네. 다들 프로그램 사랑해줘서 고맙고 다음 주 마지막 편도 기대해줘. 형 혼자 맞춘 거 봤지? 형은 결과로 증명해. 이번 롯데 기아는 기아의 가을 야구 출정식 같은 느낌이라 최선을 다할 것 같아. 이번 주에 김도영 40-40 달성과 함께 기아가 좋은 마무리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 타자는 김도영, 투수는 양현종, 포수는 한준수, 감독은 기훈신, 동성중은 정혜영, 그리고 PD는 바로 나, 대동성,
포레버라고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왜 편지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성 사이다님. 두 번째 나오네요. 진짜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시원하게. 저도 사실 그 동성국 카르텔을 정말 좋아하는 입장인데 아, 멋진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키움을 걸었는데요. 일단 상대 전적이 키움이 앞서고 있고 특히 한화가 도청만 오면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 딱 한 번 이겼거든요. 네. 고척돔에서. 그리고 한화는 대체 선발이 나오고 키움은 헤이수스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이게 키움이라는 팀은 한 번 불 붙으면 그래도 괜찮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키움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기고 네. 1등. 네,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 있을 것 네. 같죠. 과연 저희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사이다님 저희 어떠셨나요? 너무 떨렸는데 이게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이렇게 긴장도 풀어주시고 해가지고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요 오늘은요 세 분의 소감도 궁금해요. 이렇게 먼저 MG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여기 나와 계셨던 것처럼 별 무리 없이 그렇게 녹화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소감보다는 사이다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은데 박정원 의원님하고 저 사이다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이 되게 좋아요. 되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느낌으로. 박정원 의원님은 잘 못 봤겠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저 삐끼삐끼 한번 아 여기서.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아마 짤로 조회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만 봅니다. 진짜. 100만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이거 하기 전에 담당 PD님 그 대동성 이거 전 이제 이 동성고등학교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아니 이게 저는 그 동성인의 밤 있잖아요. 매년 하더라고요. 거기 초대. 매년 그 1월 달에 공로상 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공부 이거 최고예요. 아 진짜. 네. 우리 단장님은 그 동성인 중에서 또 양현종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봤으면 양현종 안 했을 것 같은데. 동성으로요? 여기 겹치잖아요.